서울 한복판에서 시간은 마치 북적거림을 갈망하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강남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인파 속에 갇힌 채 서 있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안내방송과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도시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디자인에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진동했다. 미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창백한 손은 눈부신 파란색 넌 불빛 아래서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회색 셔츠 소매에 거미줄처럼 가늘고 붉은 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실을 잡아당겼고 신기하게도 실은 늘어나며 그녀의 지친 발을 천사 호선 열차 안으로 이끌었다. 열차 문이 닫히자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잠자는 거인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는 열차의 소리만이 남았다. 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회색 콘크리트 블록들이 사라지고 짙은 초록빛 소나무 숲이 펼쳐지다 마침내 강원의 황금빛 논밭이 눈앞에 나타났다. 미나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생각에 잠긴 미나는 할머니가 한옥 현관에 앉아 투박한 손으로 바늘땀을 내며 삼봉구리 위로 흘러내리는 구름들을 수놓는 모습을 떠올렸다. 백운마을은 비가 내린 후 축축한 흙냄새와 섞인 소나무 수액 냄새로 미나를 맞이했다. 할머니의 낡은 집은 언덕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검은 기와지붕은 초록 이끼로 덮여 있었다. 미나가 낡은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풍경 소리가 마치 과거에서 온 반가운 인사처럼 들려왔다. 작고 검은 먼지, 요정들이 놀라서 문틈으로 재빨리 숨어들었고 그 순간 깊은 정적이 감나무 아래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서둘러 씻지 않았다. 우물로 가서 국자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퍼 얼굴에 끼얹어 서울의 먼지를 씻어냈다. 낡은 부엌에 불을 지피고 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희미한 황혼의 안개와 어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무 찬장에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김치병과 밀가루 한 봉지가 마치 기다리는 약속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무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칼국수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눈물 어린 눈을 가릴 때쯤 미나는 비로소 자신이 집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치의 톡 쏘는 맛과 따뜻한 국물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모든 세포를 깨우는 듯했다.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나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희미한 에메랄드 빛을 내뿜는 오래된 선물 상자를 만졌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녹슨 제단 가위가 들어있었다. 미나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다짜 묘한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위를 공중에 들어 올리고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냈다. 섬세한 딱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마치 허공을 가르는 듯 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달라붙은 두려움까지 끊어내는 듯 했다. 드넓은 하늘의 별들은 마치 짙은 검은 벨벳 천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은빛 단추처럼 보였다. 미나는 자신의 치유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미나는 백운마을에서의 첫날을 거의 완벽한 고요 속에서 보냈다. 나무 한옥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침대 밑에서 발견한 녹슨 가위가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쓰시던 소박한 천에 묻은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일을 했다. 천 조각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했고 손길만 닿아도 과거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얼룩무늬 고양이 뚱보는 그녀의 충실한 친구가 되어 항상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노르려는 장인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의 일을 지켜보았다. 어느 늦은 오후 석양이 익어가는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그때 낯선 손님이 대문에 나타났다. 새하얀 머리카락에 주름진 피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이마를 가진 노파였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나에게 날고해진 외투 한 벌을 조용히 건넸다. 세기발의 원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제발 좀 수선해줘. 할머니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처럼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코트에는 내 평생의 추억이 담겨 있단다. 미나는 코트를 받아들었다.
세월의 무게가 낡은 천에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대적인 기계가 아닌 할머니가 남겨주신 아마실과 낡은 가위로 직접 수선을 시작했다. 한 땀 한 땀이 속삭이듯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였다. 작은 들꽃, 붉은 단풍잎 솜털 같은 흰 구름을 수놓았다. 마치 코트에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할머니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듯. 수선하는 동안 미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니 지호가 숲 가장자리에 서서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만 지은 후 돌아서서 걸어갔다. 미나의 마음에는 어렴풋한 호기심만이 남았다. 며칠 후 지호는 재봉틀 가게에 나타났다. 그가 들고 온 작은 가방에는 신비로운 천 조각들이 가득했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 달빛으로 짠 거미줄 벨벳처럼 매끄러운 나방 날개, 깊은 숲에서 주워 모았어요. 지호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시간의 흔적이 담긴 천 조각들이죠. 자연의 치유력이 깃들어 있어요.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미나는 가방을 받아들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천들을 느꼈다. 그녀는 그 천들을 이용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입는 이에게 평화와 고요함을 선사하는 셔츠와 스카프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나와 지호는 베란다에 앉아 옥수수차를 마시며 밤하늘의 반딧불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삶과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는 숲의 비밀 은둔 생활을 하는 신비로운 생물들, 자연이 지닌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나는 서울의 압박감 실패,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 다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진정한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마치 언덕에 피어나는 들꽃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피어났다. 행복은 화려한 것들에 있는 게 아니야. 지호는 안개가 자욱한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은 소박한 것들에,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평화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백운 양복점이 단순히 옷을 수선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백운 마을의 하늘이 갑자기 변했다. 반짝이는 푸른빛은 사라지고 무겁고 어두운 낮빛으로 물들었다. 한옥 문틈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흙냄새와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랐다. 예고 없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마을을 암흑으로 뒤덮을 듯했다. 미나는 재봉실에 서서 거센 바람에 휘날리는 아마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둥 소리는 마치 괴물이 깨어나는 듯한 포효였다. 그 순간 서울에서 보냈던 시절의 두려움이 다시 밀려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디자인들 상사들의 잔혹한 비판,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패자라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이제 폭풍의 정령으로 형상화되었다. 회색빛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지붕에 매달려 차갑고 검은 액체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무 문이 벌컥 열렸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지호가 낡고해진 종이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가 문을 튼튼히 하고 소중한 천 뭉치를 보호하는 것을 도왔다. 휘몰아치는 빛 속에서 그들은 돌바닥에 앉아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따끈하게 구운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다.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 지호의 목소리가 낮지만 거센 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폭풍은 파괴하러 오는 게 아니야. 진정으로 무엇이 영원할지 보여주러 오는 거지. 바로 그때 창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신화 속 새 한 마리가 반짝이던 깃털이 진흙으로 뒤덮이고 한쪽 날개가 부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미나는 새를 바라보다가 손에 든 낡은 가위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위를 집어 들었지만 이번에는 천을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 동안 산산조각난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떠올렸다. 그녀는 가위를 이용해 새의 날개에 붙어있는 검은 반점들을 잘라냈다.
그 반점들은 두려움과 절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가위질이 거듭될 때마다 에메랄드빛, 초록빛이 솟아올랐다. 미나는 지호가 준 달빛으로 짠 거미줄을 능숙하게 꺼내 작은 날개의 상처를 꿰맸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지만 방 안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다. 새가 살짝 움직이더니 날개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나는 다른 생명체를 치유하려 애쓰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속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붙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깥의 폭풍우는 잦아들고 심장 박동 소리와 온돌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폭풍이 잦아들자 백운 마을은 황금빛 햇살과 잘 익은 감 향기로 물든 새 옷을 걸쳤다. 산비탈은 선명한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하늘은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가을 축제가 열리는 때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늘과 땅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결실을 나누는 날이었다. 미나는 백운 양복점의 나무 대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떨던 도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자신감 넘치고 낡은 가위와 마법의 실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녀는 값비싼 천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선물을 주고 싶었다. 한옥 처마 밑에는 야외 염색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미나와 지호는 따뜻한 주황색을 내기 위해 잘 익은 감을 따고 영원한 바다의 푸른색을 얻기 위해 갓 수확한 쪽잎을 모았습니다. 커다란 구리솥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마을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염료에 담근 천조각 하나하나에는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란색은 풍요를, 빨간색은 용기를, 순백색은 마음의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별을 나르느라 어깨가 아픈 농부에게 미나는 통증을 덜어주겠다며 솜을 넣은 비단 허리띠를 선물했습니다. 들뜬 어린 소녀에게는 하늘을 나는 파란새가 수놓아진 야생 라벤더 향이 가득한 향기로운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완성된 천조각 하나하나에는 생기 넘치는 기운이 깃든 듯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수백 개의 등불이 길을 밝히자 축제의 절정이 펼쳐졌습니다. 천으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에게 따뜻한 바람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할머니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가쁜 손으로 미나의 한옥 허리띠를 조심스럽게 묶어주었다. 그것은 후계자를 향한 마지막 인정이었다. 그 순간 미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단순한 철학을 깨달았다. 행복이란 세상에 자랑할 완벽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삶의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데 있다는 것을. 바늘과 실의 소리는 더 이상 일의 소리가 아니라 백운곡 전체에 울려 퍼지는 치유의 교향곡의 리듬이 되었다. 북촐리 마을의 검은 기와지붕 위로 눈이 녹기 시작했고 한옥 베란다에는 맑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혹독한 겨울은 끝났지만 미나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북적이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나무 문을 활짝 열고 촉촉한 흙 냄새와 새싹 향기를 실어 나르는 봄바람을 맞이했다. 그녀는 영혼 없는 숫자로만 디자인이 결정되는 고층 건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백운 양복점은 이제 진정으로 그녀의 영혼의 일부가 되었다. 거친 리넨 원단, 지호의 달빛 아래 거미줄처럼 엮인 실, 심지어 낡고 녹슨 가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미나는 옷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 안고 떨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봄 양복점에는 새로운 초록빛 새싹들이 피어났다. 숲의 신비로운 생물들 꼬리에 벚꽃이 풀단 작은 여우부터 고대 나무 정령까지 가끔씩 현관에 찾아와 따스한 스카프를 받아 반짝이는 나무잎이나 알록달록한 씨앗을 남기고 가곤 했다. 백운 마을은 더 이상 임시거처가 아니라 미나가 뿌리를 내린 곳, 꽃이 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법을 배운 곳이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미나와 지호는 흩날리는 벚꽃잎으로 뒤덮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저 멀리 거대한 구름들이 그넓은 하늘의 바다 위를 푸른 고래처럼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지호는 걸음을 멈추고
봄바람에 날린 실타래로 방금 짠 하늘색 비단 리본을 민에게 건넸다. 미나, 네 마음속에 봄이 자리 잡았구나. 지호는 평화로운 하늘을 눈빛에 담아 미소 지었다. 미나는 리본을 받아들고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부엌에서 여전히 나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창턱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 뚱보가 있는 작은 한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숨막히는 마감일도 없었다. 오직 바늘질 소리와 평온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마지막 장면은 미나가 창가에 앉아 낡은 가위를 들고 봄꽃 수가 놓인 천 조각을 능숙하게 자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결국 인생은 한 벌의 청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낡고 폭풍우에 찢어져도 사랑과 정성으로 수선해 나간다면 다시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늦은 저녁 황금빛 노을이 백운 마을에 이끼 덮인 기와지붕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작은 한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잠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바늘과 실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두 번째 심장 박동처럼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우리 모두 삶의 눈물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눈물은 폭풍우에서, 어떤 눈물은 시간의 무심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끊어진 실밥들이 진심과 연민으로 수선될 때 우리 영혼이라는 옷감 위에 가장 생생한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이곳에 진정한 봄이 온 것은 꽃이 피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백운 수선집에서 미나의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늘과 실의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속 피로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도 고쳐야 할 상처가 있다면 댓글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어요. 제 채널의 다음 치유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여러분과의 교제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빛나는 실과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법 같은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